네, 안녕하세요. 리츠랜드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스킨 사업가 조혜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라이브에 나오시기 전에 많은 MC님들이 그 섭외를 했는데 거절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오면 큰일 난다 하셨는데 제가 리크루팅을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해서 이 자리에 또 모셔놨습니다. 리더님의 1분 마이스터리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스폰서님은 사랑하는 문채민 사장님, 최수민 사장님, 그리고 그룹장님은 이선숙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유스킨 만나기 전에요, 삼성생명 본사에서 본사 직원으로 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껴서, 아, 결혼하면 나도 영업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말이 씨가 돼서, 영업을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총 삼성님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러던 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 둘이 다 중증 아토피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스폰서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아이도 아토피인데 다 나았어요. 이 말에 그럼 저도 뭘 좀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달받은 게 바로 파마넥스 그리고 유스킨이었고요. 그게 인연이 되면서 유스킨 사업은 시작하게 됐는데 솔직히 제품을 전달받았을 때 유스킨이 뭔지 몰랐어요. 그 유스킨이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들어오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다단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달해 주신 원장님께서 절대 저한테 나쁜 걸 권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성공하신 의사 선생님이 남들은 다단계라고 하는 걸 하고 계실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제 발로 오히려 뉴스킨 사업이 어떤 건지를 더 알아보게 되면서 그렇게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보험회사 정직원으로 계시다가 영업으로 전향하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험으로 전향하셔서 10년을 하셨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년 중에 한 절반 정도, 그만두시기 절반 정도는 MDRT, 억대연봉을 5년간 하시고 진짜 잘 나가시는 거예요. 그 잘 나가시는 도중에 그냥 진짜 박수 칠 때 떠난다고 딱 그만두고 뉴스캔에 전향을 하신 거예요. 이런 스토리 자체가 리더님의 신념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요. 분명히 뉴스킨에서 권리소득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15년간 보험 쪽에 계시다가 지금은 13년째 거의 반 정도를, 거의 30년 중에 거의 반 정도를 뉴스킨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 보험 쪽에서 느끼지 못했던 좋은 이야기들을, 네,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13년간 비즈니스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고, 영업과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 저한테 13년의 뉴스킨 시간은 정말 선물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명선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테이프를 돌리듯이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제 폰 안에 너무나도 가득한 사진들이 제가 13년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는지를 대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업을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못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저보다 먼저 10년을 먼저 하신 선배님들의 모습을 봤는데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0년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에 올랐는데도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다라는 그 모습이 전혀 기전이 되지 못해서 아,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면 지금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나서 새로운 일을 찾을 어떤 자연스러운 타이밍이 생겼을 때 다시는 영업을 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담고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또 이제 유스케인인 거죠. 근데 유스케인이 제 마음에 왔던 건 부산이 되는 영업이었던 거예요. 영업인데 그냥 영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거고 내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영업이 정말 센세이션했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스킨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유스킨 안에서의 시간들을 단어로 표현을 하면 기대도 있었고요. 희망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소통이라는 것도 배우게 됐고, 또, 성장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초창기 때는 막 중국에 소비자가 한 명 이렇게 생긴 거예요. 메신저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서 중국을 갔어요. 그 혼자 소비자 한 중국을 명을 가셨대요. 보고 네, 중국을 가가지고 혹시 중국 마케팅이 열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중국도 가고요. 또 소개로 일본에 계신 분을 또 소개받았어요. 일본을 또 갔어요. 혼자 사업 초창기 때 그러면서 막 열심히 막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중간에 안 되고 막 속상하고 막 이랬는데 그 모든 게 제가 사실 시작할 때 유스킨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달라지게 한 그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올 유스킨이 매일 기대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우리 뉴스킨에서 했던 행사들, 뭐, 뉴캠프라든지, 회사에서 해주는 1박 2일 행사, 이제 저희랑 비즈니스 한 시간들이 비슷하시니까 그 과정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정말 우리가 뉴스킨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그 곳을 다녔고, 또 팀워크라고 하는 걸 여기서 배우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추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킨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추억이 쌓여가는 일이고, 네, 평생 친구가 생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흐뭇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과정을 같이 했던 분들은 아마 초창기 생각도 나실 거고, 아, 뉴스킨이 나한테 준 것이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대화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보상으로 사실 오래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변화가 어렵고 두렵거든요. 아, 이게 또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바꿔야 돼?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막연함도 있었을 텐데, 리더님이 신보상으로 딱 바뀔 때 느낀 느낌과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일단 신보상은 리더 사장님들이 계속 정보를 주시고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하고 저희 팀이 지금 계속 지금도 현재 하고 그리고 신보상 오전에도 하고 있었던 게 보상 풀기입니다. 네, 네, 보상 풀기. 그리고 보상을 풀고 연습을 하고, 그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언제든지 노트를 펴고, 어떻게 보상 풀 수 있게끔 그게 돼야 분명히 이 보상이 내 거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이 정말 많이, 직관적이고, 달라졌고, 그리고 뛰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는 보상이기 때문에 파트너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소통했던 것 같아요. 네, 파트너님 사장님들이랑 같이 신보상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 이런 거를 대화를 나누시고 집중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거에 포커싱해서 방향을 잡으셨어요? 일단 보상을 풀어야 되니까요. 네, 보상을 현장에 가서 어떻게 풀 건지 그런 그 처음 시작 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또 이제 현장을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제 소비자들을 만나서 제가 먼저 보상을 풀어봤거든요. 네, 근데 되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초대까지도 돼서 또 그 초대된 친구가 강변 라이브에서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한 네, 달에 6만 원 정도 겨우 썼거든요. 근데 네, 지난달에 거의 1000포인트를 했습니다. 그 야, 보상을 설명하고 네. 현장에서 뛰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한테 롤플레잉을 좀 해주시면, 네, 제가 맞받아 쳐드릴게요. 롤플레이까지는 아니고요. 네, 간단히, 그 네, 이제 가면 소비자들한테 일단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언니 뉴스키 언니가 아니지. 영섭 씨 네. 뉴스킨 보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바뀌었나 봐. 막 그래, 이런 뭐, 느낌? 그런가 보죠, 어, 뭐. 그런가 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의를 확 집중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어 근데 제가 이제 언니들을 많이 만나니까 명섭 씨라고 말 못하겠어요. 언니라고 네, 언니라고 하세요. 저 언니라는 언니라고 단어에 할게요. 엄청 익숙합니다. 명섭 언니라고.
네네네. 명순 언니. 네, 네. 언니, 뉴스킨 보살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 바뀌었나 봐. 뭐 이런 느낌 약간 그래요. 그러면, 언니, 진짜 미친 것 같아. 왜냐면, 뉴스킨이 소비자한테 이렇게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바뀌었어. 어, 이건 진짜 혁신이고 혁명이야. 언니, 이거 꼭 알아야 돼. 라고 하고 일단 노트를 펴니. 소비자한테 이렇게 줘도 될 정도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게 네, 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자인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신기하죠? 되게 이렇게 줘도 될 정도라는 멘트를 쓰니까, 뭔데? 이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빼고 듣기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다 받아 적으세요. 이렇게 줘도 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소비자한테 주게끔 보상이 바뀌었다. 이 멘트를 네.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이거 신박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적으셨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푸는 멘트가 이제 언니 예전에는 뉴스킨이 소비자, 사업자 딱 두 개밖에 없었어. 네, 소비자는 한 4에서 5% 캐시백 주고 사업자는 커미션을 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자가 좋지. 커미션을 받으니까. 그런데 사업자가 어, 허들이 하나 있다고 하면 월 매출 한 400에서 500 정도 세금액이 있었거든. 그래서 회사에서 이 사업자랑 소비자랑 사업자 사이에 새로운 직급이 하나 생겼어. 음. 언니 쿠팡 파트너스 알지? 네, 알죠. 그런 쿠팡 파트너스처럼 뉴스킨 파트너스라는 브랜드 어플레이터라는 새로운 직급이 생겼거든. 이 직급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업자랑 이 브랜드 어플레이터는 소비자야. 사업자가 아니야. 그런데도 소개하면 똑같이 주겠대. 미친 거 아니야? 정말. 근데 소비자한테 대리점 어, 보상을 똑같이 주겠대요. 근데 책임이 없어. 이건 안 하면 무조건 손해인 거야. 야, 이렇게 시작하고 풀죠. 그러니까요. 자, 이게 똑같은 보상을 펼쳐놓고 푸는 것랑 이 앞에 진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궁금증을 유발해서 푸는 거랑 이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님들이 똑같이 하시겠지만 이 멘트를 그대로 적용하셔서 진짜 이 입만 좀 뻥끗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반응들이 네. 나오면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제 셀링 얼마고 뭐 레퍼링이 얼마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마지막에는 이 레퍼링 같은 경우에는 확장된 소득을 받는 거야. 이 확장된 소득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항상 제품 교육, 그다음 사업 교육 이걸 오픈을 해놨거든. 이걸 들으면 언니가 확장 소득을 훨씬 잘 만들 수 있어. 회사는 언니가 돈을 많이 가져가기를 원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강변을 가자.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라고 하고 초대를 하죠. 야,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 멘트 또 들으셨어요? 회사는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길 원해. 그러니까 언니가 가져가라는 거야. 이 멘트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많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을 들어야 돼. 그 보험회사에서 리크루팅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언니, 나랑 교육 한 번만 들으러 가자, 이거예요. 이거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남들이 잘하는 거, 다른 데 잘하는 거 우리도 꼭 가져와서 쓰자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6만 원 정도밖에 쓰시지 않던 분이 왔다 갔다 교육을 받으러 다니시면서 1,000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언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생동감 있게 현장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진행 중인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예, 지금도 계속 만나면 그냥 일단 부담부터 풀고, 네, 무조건. 네, 부담부터 풀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많은 분들이 나는 명단이 없다. 신규를 못 찾겠다. 나는 너무 오래돼서 나갈 힘이 없다. 막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 우리도 이제 오래된 축에 속하는데 우리도 계속 뭔가 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어, 명단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10년, 20년 하신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죠. 명단은 다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래되신 분들도 명단이 없어요.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명단이 없어요. 맞아요. 그건 똑같은 환경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분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사업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목표가 GV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고요. 커미션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핀업이라든지 트립이라든지 어떤 거든 본인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을 때는 핸드폰을 열고 정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안부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조차도 힘들다라고 하면 전단지를 들고 나가서 폴드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게 다 내 안에 진심으로 들어있는 목표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목표가 없으면 명단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실질적으로 명단을 발굴해내는 법도 좀 알려주셨잖아요. 네, 명단이 이미 다 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단 노트가 있어요. 명단을 핸드폰에다가 넣어놓으면 잘 이렇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예, 명단을 아예 이렇게 손바닥만한 수첩에다가 이름만 적어놨어요. 그럼 이름만 보면 우리는 누군지 그럼요. 알잖아요. 내 예, 인맥이니까. 그런데 이게 글로 적힌 명단을 내가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정말 이렇게 뭔가 사슬처럼 이어져서 아, 이 사람도 연락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연락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보면 막연한데 핸드폰은 또 보다 보면 명단 찾으려고 보다 보면 왜 톡이 그렇게 그냥 그룹톡부터 시작해가지고 3, 4일 톡까지 너무 너무 볼 게 많아요.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아 이거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명단 노트를 손바닥만하게 항상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서 제가 중간에 짬이 나는 시간이다라고 하면 그 노트부터 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연락을 미처 못했던 사람 혹은 이 명단을 보면 또 생각났던 사람에게 뜬금포부터 시작을 하죠. 언니 어디 어디를 가는데 내가 지금 언니 집 앞을 지나가고 있어. 언니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너무 약속이 많아서 그냥 연락만 하는데 내가 다음 주쯤 혹은 그 다음 주쯤 다시 갈 곳, 다시 여길 와야 되니까 그때 언니 같이 보자. 절대 거길 지나가지 않죠. 그렇죠. 밑밥을 지나가고 있지 던져 넣는 않지만 거죠. 우리는 지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면 아 그래 그러면서 아 지나가는 내가 생각났다라는 그 말에 또 고마워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나를 그래서 떠올려 네, 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뜬금포부터 시작해서 이제 약속을 끌어내고 그리고 내가 다음 주 만날 사람은 반드시 한 주 전에는 작업을 해야 돼요. 2주에 작업을 해서 이날 만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맞아요. 사람도 갑자기 연락을 해서 온다고 하면 얘가 왜 맞아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상대도 겁을 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를 지금 해서 여유 시간을 그분에게도 주고 나도 이제 스케줄 노트를 피면서 잡아가면 어느새 이제 스케줄 안에 누구를 만날지에 대한 이름이 차곡차곡 예, 찍히는 그런 스케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청첩장 받으면은, 뭐야, 이러는데? 그래도 몇 주 전부터 안부 인사도 좀 하고, 뭐, 그러다가 청첩장 보내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드는 것처럼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있는 오래된 명단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오래된 명단도 뜬금톡 보내고, 네, 한 번 한 번 연락을 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명단들을 절대 놓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리더님도 그렇고 팀이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명단이 없을 수는 없겠죠. 계속 하니까요. 네, 또 이런 꿀팁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신보상을 맞이하셔서 결론적으로 신보상에 셀링만을 하셨고 그 다음에 레퍼링만 또 넘기셨어요. 우리가 리드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 진짜 레퍼럴은 보너스잖아요. 근데 그 레퍼럴 보너스를 24%를 추가로 받은 거니까 어마어마한 커미션이 추가로 들어간 거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신부상을 딱 실제로 경험해 보시니까. 어, 셀링이 꽃을 피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 셀링의 가치가
진짜 유스킨에서 제대로 평가받게 보상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을 정말 많이 풀어봤거든요. 네. 내가 몇 포인트를 했을 때 몇 포인트를 받고, 네. 셀링을 몇 포인트 했을 때 레터링을, 이 구간이 다르니까. 네. 근데 결론은 많이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다. 맞아요. 네,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3,000포인트를 하는데 3,000포인트 하는 파트너 한 명만 있어도 18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보직이 아니라. 네. 내가 3,000포인트를 하는데 3,000포인트 하는 파트너 한 명만 일대로 만들어도 나는 180 안정적인 구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가 5,000포인트를 하는 리더야. 그런데 5,000포인트를 하는 리더 한 명만 있어도 3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2,000포인트 만 차이 포인트를 나는데. 네네네. 네, 만 포인트를 하면, 만 포인트를 하는 파트너 한 명만 있어도 810만 원이 맞아요. 되잖아요. 네, 진짜 누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교직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참 좋지만, 제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셀링과 레퍼링은 얼마든지 내가 목표 잡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윙스 보상. 이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 네. 보상을 얼마나 파헤쳐 보셨으면. 보상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읽어내셨고, 네, 레퍼링도 많이 받으시면서 아마 신보상의 날개를 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보상을 많이 푸시다 보니까 신보상으로 진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이미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목표 설정도 확실히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잡고 계세요? 어, 저도 개인적인 목표가 있고요. 저는 팀하고도 정말 같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 팀의 내년 목표는 원 플러스 원이다. 아, 내가 만을 하는 리더야. 그러면 만을 하는 파트너 분명히 한 명을 일대로 만드는 거고, 내가 5천을 하는 리더야. 그럼 5천을 하는 리더 한 명을 반드시 같이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함께 커미션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저를 언제나 보이는 곳에서든 안 보이는 곳에서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문태빈 사장님, 그리고 이제 그룹장님, 최수빈 사장님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한테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언능 PA를 가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내년에 마음속에 두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험에서 억대 연봉 하셨으니까 뉴스캔에서 2억 연봉, 3억 연봉 쭉쭉 올라가실 거란 생각을 하고요. 이선숙 리더님께서 정말 머리 좋고 마음 좋고 귀 복되고 입 복된 리더님이라고 또 티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잘 쓸 수 있는 현장의 꿀팁들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